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주말에다가 불금이 될 것 같네요. 어, 어제 이번 주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펙타클한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은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돌발 발언으로 변수가 생기면서 금리 인하에 그런 이 호재를 제대로 시장은 못 받아들였고,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관세 협상은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땜빵식의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어제 발표된 내용을 오늘 아침에 보면 전체 분석을 해서 왜 이 지금 뭐 이 매스컴이나 특히 이제 외국 매스컴도 분석이 나온 것이 불안한 휴전이었다. 불안한 휴전이었다. 해결 과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땜빵식으로 이제 적당히 합의 본 거예요. 히트류는 1년 동안 유예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대두는 중국에서 사주기로 했고, 뭐 나머지 이제 뭐 부분은 펜타닐 부분은 이 중국에서도 협상을 해서 미국의 관세를 20%에서 10% 낮추고 전체적인 대중국의 관세가 57%에서 47%로 뭐 이 57%에서 47% 빠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이 안 떠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어제 얻을 거는 오히려 중국이 협상을 더 잘한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중국 수입품 관세가, 그러니까 뭐 대미 수출 관세가 57%에서 10% 인하돼 가지고 평균 47%가 됐거든요. 이 10% 낮추는데 엄청나게, 우리 한국은 25%에서 15% 맞추는데 뭐 훈장도 주고 왕관도 주고 또 뭐 여하튼 뭐 최선을 다했죠. 그 10% 낮추는데. 그런데 중국은 그냥 그 히토류 1년 유예해주고 10% 낮췄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른 데 분석하고는 조금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리게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 히토류 1년 유예해주고 중국은 10%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환율을 57%에서 47% 다운을 시켰잖아요. 예. 뭐 미국이 분리해서 그런 이 내용은 방송에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중국 대미 관세가 57%에서 47% 10% 낮춰졌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이제 펜타닐 관세가 이제 20%에서 10% 낮춘다 이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57%에서 47% 낮춰졌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협상을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으로 봤을 때는 이 대미중 이 협상 자체가 불안은 그대로 원인은 남겨두고 봉합을 한 거죠. 제 예상 맞았잖아요. 땜빵식으로 분명히 합의가 될 것이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예. 그래서 어제 미 3대 정신은 하락을 했고, 오히려 안전자산인 골드 실버는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골드 실버가 이번에 반등을 한 여러 가지 내용은 의미가 있다. 뭔 얘기냐? 지금 달러가 상승을 했어요. 국채 수익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가 반등을 했어요. 골드 실버 공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이제 뭐 기본적인 것은 조정장이 바닥은 거의 다지고 이제 조금씩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특히 4시간 봉에서 쌍바닥이 났어요. 그럼 바닥 완전히 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뭐 댓글에서 3,500불 밑으로 빠진다 어쩐다 뭐 그런 어떤 그 내용도 많이 담겼는데, 골드 실버 시장은 세력들이 장난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 시세, 국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고 난 이후에 골드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오전장에서 흐름이 나오다가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이니까 뭐 한국에서 일시적으로는 뉴스가 그때그때 긴급으로 타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터벌이 2-3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미국, 중국의 이 협상 내용이 좀 알려지면서 뉴욕장 들어서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빠져서 어제 뉴욕장에서 런던장에서 반등을 했고 다시 빠졌다가 뉴욕장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쭉 오면서 아시아 시장 넘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해가오는 이런 골드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실버도 어제 봐보면 뭐 비슷한 경로인데 런던장에서 상승했고 뉴욕장에서 상승했고 아시아 시장에서 그 상승 랠리를 계속 끌고 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중 이 무역 협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훈풍이 돌지는 않을 거다, 내지는 오히려 이 내용이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지금 현재 국제 시세는 1트로이 온스당 4,033불 2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1만 8천원, 팔 때가 70만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1,881만원, 2억 1,881만원, 어제보다도 어제 종가, 그러니까 어제 오후장보다도 200만원 정도가 올랐다. 170만원, 200만원, 23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자, 실버는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트로이 온스당 49불 30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1,020원, 팔 때가 7,84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342만 9천원, 342만 9천원의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종가에 대비해 보면 8만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골드 실버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우행보 우상향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97입니다. 어제 4.078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국채가 올랐고요. 달러가 어제 98.91인데 99.28입니다. 자, 뭔 얘기냐? 국채와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환율도 역시 어제 오전에 1423원이었죠. 예. 뭐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지금 이제 1428원, 확실하게 1430원 밑으로 이제 빠져내렸고, 어제 등락이 굉장히 심했죠. 요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달러는 올랐는데 환율은 빠졌다라는 얘기는 환율에 이제 우리 한국이 오히려 거품이 많았죠. 환율이 이제 제자리로
잡아가는 이런 형태인데 뭐 쉽게 1,400원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으로 봐보면 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매수했던 분들 골드 4.9 위에 매수했던 분들의 이 단차가 환율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은 골드는 채권 수익률도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강세고 달러 인덱스도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골드 실버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시장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는 선물에서는 이미 4,043불까지 터치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뭐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다. 자, 이게 차트적으로 봐보면 이 4시간 봉인데 쌍바닥이 나왔어요. 우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바닥은 거의 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상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는 굉장히 많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급상승하는 이런 반등은 없을 것이다. 예. 이 전체적으로 이게 흐름을 조정을 하면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100불 때쯤 되면 지금 이 121선 이평선인데 뭐 이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4,100불 때쯤 되면 아마 여기가 저항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쭉 위에 올라오면 4,200불 때에 저항선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처럼 이렇게 상승은 없을 거지만 어쨌든 흐름이 결과적으로 등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실버도 지금 현재 흐름이 박스권에서 완전히 이제 다지고 반등을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보이는데, 어쨌든 뭐 흐름상으로 봐보면 달러하고 국채가 지금 이제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상승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좀 빠지고 뭐 97, 98m로 좀 빠지고 국채 수익률도 뭐 3포인트 중반으로 이렇게 빠져야 또 골드가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 자, 뭐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지금 현황들, 시황들을 말씀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간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금리 인하와 어제 미중 정상회담의 이 결과를 하나로 분석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양 방향에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뭔 얘기냐, 금리 인하는 사실 호재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에 그보다 더 이제 적은 한 절반 정도 영향을 받고, 세 번째 정도의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금리 인하 했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차츰 그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하를 했다는 얘기는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저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증시에 뭔가 약간의 조정, 내지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솟아 있거든요. 자산 시장이 계속 요즘에는 뭐 AI 발표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과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시장을 조금 잠재우는 이런 전략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어쨌든 시장이 엄청난 호재거든요. 만약에 어제 그런 발언이 없었다면
요즘 지금 3, 4분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지금 엄청난 지금 증시에 과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한마디가 어느 정도 증시를 잠재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는 땜빵 형태로 임시로 그냥 불안한 휴전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땜빵하고 즉 원인은 그대로 둘 것이고, 이게 이 뭐 급태만 듣는 작업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불안 요인은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3대 증시가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봐야 되는데, 골드 시장에서는 두 가지 다 사실은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의 금리 인하의 호재를 제대로 못 누렸죠.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발언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는 이미 어제 FOMC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정말 호재가 많아요. 예. 그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내용 말씀드렸지만, 어제 또 질문도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QT, QE 얘기가 나오는데, QT는 이제 대차대조표. 즉, 뭔 얘기냐면은, 지금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풀어서 현금을 거둬들이는 그게 QT입니다. 예. 그걸 12월 1일부터 안 하겠다라고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금리 인하보다도 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달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묻혀버린 겁니다. 사실 이게 그 QT가 빠른 내년 1월달 그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거든요. 1월달, 2월달. 그런데 지금 11월 말로 끝내겠다라는 얘기는 시중은에서 달러를 걷어들이는 거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돼서 들어오는 이제 시중에 안 풀고 들고 있다가 만기가 돼서 들어오는 이 채권은 그 자금을 가지고 국채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달러는 안 걷어들이고, 또 일본 민간 국채도 사겠죠. 민간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민간 기업 국채를 민간 기업 채권을 산다는 게 돈을 푸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이제 그 자금에서 계속 국채를 사모은다는 것은 미국의 지금 채권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이 도움이 되는 거죠.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봐보면 긴축 정책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11월 말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당분간은 지금 금리 인하 작업을 쭉 해 가다가 내년에 QE를 하겠다 그랬어요. 내년이든 뭐 어쨌든 이 상황들을 보고 딱 이 기간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QE는 돈을 푸는 겁니다.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이 진작시키는데 그 자금을 풀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 부분은 내년 5월달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벌써 이제 12월달에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을 하겠다 그랬죠. 그럼 아마 그 부분에 발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실릴 겁니다. 미래의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이 기간까지는, 그 근무 기간까지는 아마 그런 선을 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겠죠.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이 바뀌면 이런 정책을 갈 것이야, 뭐 1%대로 금리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핵심은 미국 채권이에요. 예. 채권 금리가 지금 뭐 4%대하고 1%대하고 절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미국 국고를 이자 부담이 적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국채의 금리를 다운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전략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부분과 BT 종식을 하는 QT 종식을 하는 이 부분까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가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이 발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끝나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효과, 그 다음에 QT 종료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시장에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호재다. 단지 호재를 이 파월 연준 여장의 발언에서 지금 그걸 증시나 이런 뭐 자산 시장에 과열된 부분을 좀 잠재우는 효과로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반대로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부분은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나온 거니까 별도의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뭐 이번 주에 들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내가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이 영상, 앞에 영상 2, 3일 전부터 영상을 쭉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네, 땜빵 형태로 불안한 휴전을 한 거죠. 땜빵 형태로 이 부위를 묻어버린 겁니다. 자, 뭐 그 두 가지 방향.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송이 잘 됐다 그러면은 골든 악재였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미중 무역 회담이 결과적으로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내용인데, 긴장도가 하나도 안 떨어졌다. 그건 결과적으로는 현재 긴장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골드의 호재다. 당분간 이 호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거는 이제 뭐 합의를 봤을지는 모르지만, 또 합의를 한 내용이 이게 이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골드 실버 시장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어쨌든 12월 달 그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 거의 3%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11만 1,500 11만 5,900불에서 10만 6천불, 예, 거의 9천불 이상이 빠졌죠. 예. 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11만 불 밑으로서, 밑에는 여기가 저점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미 저항선이 크게 있기 때문에 두 번 터치하고 결과는 빠졌잖아요. 자, 골드를 봅시다. 자, 바닥에 두 번 터치를 했어요. 여기가 상단 두 번 터치하고 빠졌죠. 바닥 두 번 터치했으니까 이제 바닥은 거의 다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좀 반등을 하려다가 바로 그냥 내리꽂혔다. 예,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연속 금리 동결했습니다. 뭐 이 얘기는, 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는 지금 물가가 뭐 그렇게 쉽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고, 경기 회복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EU에서는 3연속 금리 동결했다. 달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그 유로화죠. 그 다음에 뭐 엔화, 파운드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유로화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한 부분은 달러에도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씀드릴 부분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주말장입니다. 다 제가 예상한 대로 좀 이 쌍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조금 더
이 4,100불에 튕기더라도 조금 더 상승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히려 실버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차트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실버는 야금야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골드는 상승했다가 부딪히고 상승했다 부딪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강세고 국채가 강세인데도 골드가 강세로 밀고 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0월 30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장입니다. 오늘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셔서 주말 성투하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